안녕하세요. 당신의 통닭, 통증닥터 정형외과 전문의 장병근입니다. 척추 협착이 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못 걷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여행을 가서 일행보다 조금 뒤처지는 정도, 바로 그 정도예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길을 건널 수 있을까, 이것부터 걱정하게 되죠. 아프면은 잠깐 앉았다가 다시 걸으면 되니까 아직은 괜찮다고 넘기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쉬는 횟수가 하나, 둘 늘어나는 사이에 걷는 거리도 줄어들고 다리 힘도 쭉 같이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척추 협착이 있는 분들이 걷는 생활이 어떻게 조금씩 줄어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걷는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원장님, 협착 환자분들은 보통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나요? 허리보다 다리가 아프다고 오는 분도 많나요? 우리가 척추 협착이라고 하니까 허리가 제일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다리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허리는 그냥 뻐근한 정도인데 엉덩이가 당기고 허벅지가 무겁고 종아리가 터질 것처럼 저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발끝 감각도 둔해지고 발바닥에 뭔가 한 겹 붙은 것 같은 이물감도 느끼고요. 그런데 이게 또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저린 건 아니에요. 집안에서 잠깐 움직일 때나 앉아있을 때는 또 괜찮아요. 꼭 어느 정도 이상 걷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몇 분을 걸으면 아픈지를 꼭 여쭤보죠. 진료실까지 멀쩡히 걸어 들어오시는 분도 들어보면은 주차장까지, 우리 진료실까지 한 두세 번 정도는 쉬고 오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척추 협착은 지금 얼마나 아프냐만 볼 게 아니고 예전보다 얼마나 덜 걷게 되고 어느 정도 걸으면 통증이 생기는지, 이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엔 뭐 좀 쉬면 다시 걸으니까 이게 또 별일 아니라고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버티면 다리 힘까지 빠지게 되나요? 네, 처음에는 다리까지 오는 이 척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허리와 다리가 아프니까 걷기가 힘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근력이 떨어지니까 다리 힘이 빠져서 못 걷게 돼요. 일행은 앞서가는데 본인은 중간중간 앉아야 되고, 그래도 여행은 다녀오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신 거죠.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기 시작하고 산책을 하자는 약속도 자꾸 미루게 되고, 본인은 그냥 좀 덜 아프게 생활을 바꿨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생활 반경이 계속 줄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몇 달 더 지나면은 저림이 심하지 않은 날에도 계단을 못 올라가게 돼요. 아프니까 안 걷게 되고, 안 걸으니까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더 힘들고, 이 악순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 협착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이것만 봐서는 많이 부족해요. 혼자 일어나실 수 있는지, 계단은 오를 수 있는지, 한쪽 다리로 설 수 있는지도 우리가 같이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되죠. 허리가 아프면 그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요거 협착 환자가 해도 되는 건가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다리 저림이 오히려 더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허리는 펴야 좋다고 벽 짚고 젖히고 엎드려서 상체 들어 올리고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냐가 아니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적절하게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고 난 다음에 내 몸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운동하기 전에는 엉덩이만 묵직했는데 하고 나니까 종아리에서 발까지 저림이 내려왔다. 그러면 이거는 나에게 좋은 운동이 아니죠. 반대로 운동할 때는 허벅지가 좀 당겼는데 쉬니까 금방 괜찮아졌다. 이 정도는 운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젖히는 게 모든 협착 환자한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요, 같은 협착이라도 사람마다 증상이 나오는 방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협착증에 좋다는 이 운동 이름만 보고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운동을 하시고 나서 저림이 더 아래로 퍼지는지, 걷는 거리가 줄어드는지, 다음 날까지 이 저림이 남아있는지, 이거를 꼭 같이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럼 허리가 문제인데 왜 허리보단 엉덩이하고 다리 운동을 강조하시는 건가요?
척추 협착증 환자분들이 정말 원하신 거는 허리를 잘 돌리는 게 아니고 다시 잘 걷는 거거든요. 가족들하고 같은 속도로 걷고 마트에서도 안 쉬고 장을 보고 신호등의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겁니다. 치료받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픈데 생활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인 분들이 있어요. 의자에서도 손을 꼭 짚고 일어나야 되고 계단에서는 다리가 흔들리고 조금만 걸어도 힘이 빠지고 허리 통증이 줄었다고 걷는 능력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몸을 좀 지탱하고 한 걸음 내디딜 힘을 유지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가 덜 힘들려면 다리가 반드시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다리가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이게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든 분이라면 운동을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건가요? 걷기도 힘든 분한테 처음부터 걸으라 이렇게 하시면은 못 하시겠죠. 밖에 나가는 것부터가 부담이고 넘어질까봐 걱정되고 바닥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몸을 바닥으로 내렸다가 혼자 못 일어날까봐 시도하는 것 자체가 두렵게까지 하죠. 그럴 때는 의자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의자가 몸을 받쳐주고 힘들면 바로 쉴 수 있고 넘어질 위험도 줄여주니까요. 대신 의자를 먼저 안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소파는 피하시고요. 푹 꺼지면 일어날 때 훨씬 더 힘들잖아요. 단단한 식탁 의자가 제일 무난하죠. 앉았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닿고 밀어도 안 움직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의자를 벽에 붙여놓고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팔로 몸을 통째로 끌어올리시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의자로 처음 할 수 있는 운동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딱 3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먼저 발목입니다. 발 뒤꿈치는 바닥에 두고 발끝만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발끝은 두고 뒤꿈치를 들어봅니다. 걸을 때 발을 들고 앞으로 밀어내는 데 필요한 움직임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무릎이에요.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보세요. 끝까지 안 펴져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펴고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오는지만 느껴보세요. 확 차듯이 밀어 올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앉았다가 일어나기예요. 발을 몸쪽으로 조금 당기고 상체를 앞으로 살짝 기울인 다음에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일어나 보세요. 완전히 못 일어나겠으면 엉덩이만 살짝 떼도 되거든요. 손을 집어도 괜찮아요. 다리에 힘이 들어오는 거를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는 각 동작을 5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이 운동을 따라 하실 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게 있나요? 의욕이 넘쳐가지고 잘 하려다가 자세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어날 때 빨리 일어나려고 몸을 크게 흔들고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반동을 쓰시거든요. 다리 운동을 하는데 실제로는 팔하고 허리가 다 하는 겁니다. 무릎을 펼 때도 확 차듯이 올리시는데 그러면은 허벅지가 일할 시간이 없어요. 천천히 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일어날 때도 양발의 체중이 비슷하게 실리는지 몸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지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는지를 잘 체크해 보세요. 20번을 대충 하시는 것보다도 5번을 제대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의자 운동에 익숙해지면 이제 걷기로 어떻게 넘어가나요? 또 이걸 운동으로만 버티지 말고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편해졌으면 이제 서 있는 연습으로 우리가 진도를 넘어가지요. 식탁이나 싱크대를 가볍게 잡고 양발의 체중을 나눠서 실어보세요.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고 여기까지 괜찮으면 짧게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만보를 채우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5분만 걷고 그날 저녁하고 다음날 다리가 괜찮은지를 확인해보세요. 괜찮으면 다음에는 조금씩만 늘리는 거죠. 좋아지는 것도 생활에서 보이거든요. 마트에서 3번을 쉬시던 분이 2번만 쉴 수 있고 횡단보도도 조금 더 여유있게 건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리가 너무 저려서 5분도 못 걷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무조건 참고 걸으라고 하진 않아요. 어디서 신경이 눌리는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주사를 포함한 비수술 치료로 통증을 조금 조절한 다음에 다시 의자 운동하고 걷기로 우리가 이어갑니다. 주사의 목적이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는 게 아니고요. 덜 아픈 시기에 다리의 힘을 키우는 능력을 다시 만드는 시간을 벌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주사를 맞고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보다 그 뒤에 다시 일어서고 걷는 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더 세게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걷고 싶다면 걷기 전에 필요한 힘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한 번 더 일어났고 지난주보다 조금 더 걸었다면 그것도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몸이 받아들이는 만큼 조금씩 이어가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과 인심입니다.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 우리의 정과 인심 많이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통닭 통증 닥터 정형외과 전문의 장병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